네, 고성구 칼럼입니다. 대출금리에 민생이 위험하다.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. 역시 경종은 빨리 알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. 이 문제는 제가 어제 그제 만나 뵀던 우리 자유파 원로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가 아직 그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성국 TV에서라도 좀 경고음을 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이슈입니다. 뭐냐면요, 지금 우리의 금융기관, 은행, 또 2차 금융기관, 뭐 각종 저축은행 등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대출 이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에 돈을 빌려서,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, 또 기업을 운영하는 영세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 경우에, 또 소상공인들 경우에 그렇게 높지 않은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투자하거나 또는 전세 월세로 가게를 얻어서 영업을 시작한 분들, 또는 개인적으로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또는 학자금이 필요해서, 또는 갑자기 뭐 집안에 누가 아파서 그렇게 해서 뭐 몇천만 원씩 우선 급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, 그 정도 금리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분들한테는 불과 2, 3년 전에 비해서 금리가 지금 2배 이상으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금융 비용들이 다 2배 이상으로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놓고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. 집을 사서 이 집을 이제 월세를 놨습니다. 월세를 놨는데 그때 그 감당해야 될 금융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됐다. 그런데 그 월세 또는 전세를 놓고 얻게 되는 이익은 300만 원 정도 됐다.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가능하죠. 은행에 200만 원 이자 내고 내가 월세나 전세로 3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100만 원을 이익을 취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5년 전, 4년 전, 3년 전에 집을 사서 세를 놓은 사람이 그 사이에 전월세는 똑같다고 치고요. 사실은 좀 떨어졌는데 똑같다고 치고 금융비용만 2배가 올라버리면, 그러면 매달 이제 감당해야 될 금융비용은 400만 원이 되고 들어오는 돈은 3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보고 이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아주 영세 상인들, 작은 그 점포 가게 하나 얻는 것도 자기 돈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. 다 전세로 들거나 뭐 하잖아요. 그럼 전세 들거나 월세를, 대부분은 월세 아닙니까, 가게는? 그러면 계약금 얼마, 보증금 얼마에 월세 뭐 한 200만 원. 200만 원이면 내가 이번 한 달 매출 한 1000만 원만 하면 거기서 내가 남는 게 한 300만 원은 되고 200만 원 털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서잖아요. 빠듯하지만 내가 일하는 만큼은 벌 수 있을 것 같아. 시작을 했어요. 다른 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금융 비용만 2배가 올랐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때부터 적자인 거예요. 지금 이 금융 비용이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의 대출 이자가 불과 2, 3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르는 바람에 기업은 기업대로, 또 뭐 집을 사서 임대 수익으로 뭐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대로, 또는 아주 작은 영세 상인들 새로 얻어서 장사하는 분들
이런 그분들대로, 또는 뭐 학자금 대출이건 급하게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생겨서 갑자기 수술비가 뭐 몇천만 원 들었다, 융자 받은 분들 다 융자 당시의 이자를 생각하면서 이걸 계산을 했을 텐데, 그 이자가 2배 이상 올라 버렸다고 그러면,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걸 이 고정이율로 하지 않고 변동이율로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부담이 2배가 돼 버리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던 집이 매달 손해가 나는 집으로 바뀌고, 조금이라도 뭐 아니 뭐 근근히 내가 수지는 맞춰서 어쨌든 먹고 살 수는 있어라라고 하는 가게가 매달 나한테 꼬박꼬박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게 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. 금융비용이 그런 겁니다. 자, 그럼 진짜로 금융비용이 그 정도로 바뀌었냐? 바뀌었어요, 보니까. 뭐 기준금리 이런 거 하고 관계 없습니다.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. 자, 시중은행에 우리가 2차 뭐 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뭐 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사실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제대로 돈을 못 빌리니까 제2금융권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제2금융권의 이자율은 10%가 평균입니다. 지금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냥 시중은행만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. 시중은행만 갖고 보면 2018년에 뭐 국민은행, 기업은행 이게 다 등급이 또 달라요. 등급이 1등급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싸고 2등급, 3, 4등급은 비싸고 뭐 이렇습니다. 예컨대 국민은행 보면 대출금리가 1, 2등급, 신용이 좋은 1, 2등급은 3.5%인데 신용이 조금 안 좋은 3, 4등급은 4.7%, 1% 이상 뛰죠. 더 안 좋은 5, 6등급은 또 1%, 1.5%, 2% 뜁니다. 6.7%. 막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. 평균 금리가 그래서 2018년도에 4%였어요.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대출이자가 4%였습니다. 2018년에 4%였어요. 뭐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만 말씀드릴게요. 그럼 2019년에는 어땠냐? 2019년에는 3.5% 약간 떨어졌어요. 2019년에. 이 정도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가게를 얻거나 뭘 해서 돈을 좀 남겨볼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이게 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입니다. 2020년에는 어땠냐? 2020년에 2.3% 이렇게 더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그때 야, 뭐 이런 정도 금리면 하고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쨌든 뭐 연끌을 하거나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. 이게 3년 전입니다. 자, 그러다가 2023년 올해 어떻게 됐느냐? 올해 국민은행 제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국민은행을 보면요. 평균 금리가 국민은행이 6%에서 7%대로 갑자기 뛰어버립니다. 6%, 7%대로 갑자기 뛰어버립니다.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략 한 2배 정도가 뛰어버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이 복잡한 금리표를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드릴 시간 여유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전, 3년 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 최소 2배 이상의 일반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. 이거 뭐 우리 김정석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이성구 박사 같이 이 경제 전문가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걱정했던 겁니다. 걱정했던 거예요. 이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부자들이야 그것 때문에 타격받을 일은 없지만 진짜 간신히 생활을 메꾸고 있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의 이 2배 이상 금리가 뛰는 순간 엄청난 부담이 된다. 그게 이를테면 한 달에 1,000만 원 수익이 있는 사람한테 금리가 100만 원 올랐다고 하는 것과 한 달에 4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한테 금리가 뭐 이자가 한 50만 원 더 부담이 생겼다고 하는 것과 액수는
적을지 몰라도 그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2배, 3배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400만 원이 아니라 예컨대 지금 뭐 200만 원 정도로 혼자 살고 있는 이 1인 가구한테 갑자기 금리 부담이 한 20만 원, 30만 원이 더 생겼다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그 서민층이 느끼는 이 민생의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날 겁니다. 자,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보면 금리가 2.5배 올랐습니다. 당초 대출금리보다 변동금리 상한이 30%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 4, 500 하던 이자가 조금씩 오르더니 작년부터 800으로 꽁충 뛰었습니다.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볼 때. 대출로 달랑 살 집 한 채 장만했다가 이렇게 도로 내놓은 상태입니다. 금융감독원에서 액션을 한번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15% 이상이라 감당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죠. 박사님, 저도 은행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 죽을 지경, 부도날 지경입니다. 저는 대출로 농토를 샀는데 농토는 안 팔리고 이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죽을 지경입니다.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. 대출 시 확정금리 하면 좋겠네요. 예, 그렇죠. 이 확정금리 하면 안정적입니다만, 그런데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변동이 있고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는데 확정금리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.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는 장사해도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더 안 나옵니다. 월세 낼 돈이 안 나와요. 국민은행에서 7% 내고 있습니다. 집담보대출 변동이라 변동 대출 하셨나요? 변동 금리로 배가 올라서 집 내놓았지만 안 팔리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. 월 24만 원이 지금 61만 원 부담으로 있습니다. 은행은 엄청 돈 긁어드립니다. 자, 제가 뭐 이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이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, 저한테 이 문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미고 원로 회원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몇 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. 몇 분이 이 경우에 사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현금을 만들어서 다른 은행에다가 빌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내놓는 거거든요. 내 집 팔아서 또는 내 집 줄여서.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?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퇴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안팎으로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이 부담과 압박을 온몸으로 우리 서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사람,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부담이라도 뭐 죽을 정도의 부담은 아닐 거예요. 뭐 해외여행 2번 가든가 1번 가지. 뭐 호텔 밥 먹던 거 그냥 레스토랑, 일반 레스토랑 가서 먹지 정도로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.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. 그러나 정말 빠듯하게,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정부의 지원이나 무슨 정책 대응 가지고 간신히 버티오다가 이제 좀 뭔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없는 돈 빌려서 인테리어 다시 하고 뭐 좀 다시 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던 이 우리 절대 다수의 서민들한테는 지금의 이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 시각 목을 쪼여오는 이런 압박일 거예요. 그래서 고정금리도 1년밖에 안 해준다 그러네요. 은행에서. 1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바꾸는 식으로 조건을 내걸고 싫으면은 대출 받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. 자, 그래서요.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. 또 뭐 욕심내다가 이렇게 된, 개개인으로 보면 욕심내다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중에 섞여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함부로 다루면 오히려 모럴 해저드만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. 그렇지만 워낙 지금
절박하고 시급한, 워낙 절박한 처지에 빠져 있는 이 서민들이 많습니다.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당장 금리를 뭐 3년 전 수준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자, 뭐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그널은 정확하게 좀 줘야 된다.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민들한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정확한 메시지는 줘야 된다. 기약 없이 버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러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.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과 재정 운영의 주체인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에 민감해야 될, 민생 감수성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될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고금리로 인한,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2배 이상 뛰어버린 고금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야말로 희망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긴급하게 세워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.